2017년 3월 멕시코 오아사카 도시의 주요 진입로 5개 광고판에 등장한 한 광고. 저게 뭐예요? 뭐 저런 거는 일반적인 광고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모델이 있고 뭐 아하. 내용이 있고. 조라가 뭘까요? 조라가 브랜드 이름인가? 자, 단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광고판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이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기 여기야. 사진 속의 여성의 실명은 물론 SNS 주소와 직장 주소까지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녀 뭐 이런 거 상간녀 이렇게 하하. 고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사연 이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더 이상은 못 참아. 전국적으로 망신 좀 당해봐라. 여러분, 좌표 찍어드렸어요. 화력을 모아주세요.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의 신상을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의 광고판에 떡하니 게재한 것입니다. 광고에는 해시태그 쉬운 여자, 해시태그 가정 파괴범이라는 노골적인 해시태그까지 덧붙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 분노에는 누구나 다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우리나라라면 이제 모욕죄, 본인이 범죄자가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이런 걸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이 광고가 화제가 되자 당국은 당장 광고를 철수하도록 지시.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개인 간의 문제를 왜 정부가 중재하냐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오아사카주는요, 해당 광고가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젠더 폭력 행위이므로 개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끝내 광고는 누리꾼들의 항의에도 다시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자, 광고 속의 불륜 여성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 오아사카주 여성부가 법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주정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나를 공격하는 게 된다니까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편의 바람으로 가정이 파괴된 여성도, 그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른 여성도,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된 전쟁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특종은 충격적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자, 어머머. 다쳤겠는데? 아 왜 그나마 다행이가 2층이다 그지? 네. 근데 등으로 떨어졌는데? 2021년 5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두 남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은 지나가던 관광객에 의해 SNS에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데니스. 그는 러시아의 도심 풍경을 촬영 중이었는데요. 평화로운 토요일 10시. 하지만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고성에 데니스는 뷰파인더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2층 발코니에서 남녀가 추락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죠. 아, 저 정도면은 저 금요일 날 먹은 술이 다 안 깬 거 아니에요? 약 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남녀는 35세 동갑내기 부부 올가 볼코바와 예브게니 카를라긴. 당시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그야말로 육탄전을 방불케 했는데요. 서로 밀치면서 거세게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테라스 난간이 부서지며 바닥으로 함께 추락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굳이 싸우려면 집 안도 있어요. 굳이 발코니까지 왜 나와서 저렇게 위험한 데서 싸우는 겁니까? 집안에서 싸우다가 한 명이 됐어, 말 그만해. 나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 그러고 발코니 나갔는데 어딜 나가? 다른 한 명이 이제 열받아서 나 말 안 쫓아가서 끝났어. 드자비를 하려고 간 거구나. 두 사람의 정확한 부부싸움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격자에 의하면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이 부부는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7m 높이잖아요 지금 저게. 네네. 그거 얼마나 다쳤을지 걱정이 좀 돼요. 자, 이 부부에게는 크나큰 운도 따라줬습니다. 마침 의료계 종사자가 그 길을 지나고 있었고 어머. 부부가 추락하자마자 생사를 확인한 뒤에 바로 구조를 요청했던 것이죠. 병원으로 즉시 이송된 부부.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팔과 다리가 골절된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혼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113kg의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맥케이브는 다이어트에 도전. 6주 만에 1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오, 대박. 다른 6주 사람이죠. 만에? 완전 달라졌죠. 뭐야? 아예 달라졌는데? 자, 맥케이브의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정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헬스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했고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는 정도였습니다. 대단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살이 쭉쭉 빠지더니 몇 달 만에 30kg까지 감량. 게다가 체중 감량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 맥케이브. 왜 그래? 손가락과 발가락이 따끔거리고 목이 뻣뻣해지는가 하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심지어 아니 살이 빠지면 이게 멋있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환자 같지? 동료들도 그의 안색이 달라진 걸 한눈에 알아봤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시기가 우연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건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어디가 안 좋다? 네,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무리한 다이어트로 내가 봤을 때는 좀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땐 무슨 중독인 것 같아요. 역시 연륜이라는 건. 자, 계속되는 통증에 병원을 찾은 그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간 기능도 저하돼 있고 백혈구 수치도 높아요. 아무래도 비소 중독인 것 같습니다. 이야 연륜 역시 연륜이 대단하다. 나 이거 왜 알아? 장기간 복용하면 폐질환, 피부암, 폐암까지 일으킬 수도 있는 독성 물질인 비소 성분이 그의 체내에서 검출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비소에 중독이 됩니까 갑자기? 자, 이유를 찾아보니 평소 그가 복용하던 단백질 파우더에서 다량의 비소 성분이 발견. 그래.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단백질 파우더에 비소를 섞은 범인은 바로 그의 아내 에린이었습니다. 아내가 독살하려고 든 거예요? 네, 결혼 17년 차였던 맥케이브와 에린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부터 아내 에린의 태도가 달라지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에린은 맥케이브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은 외도를 의심, 매일같이 맥케이브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사생활을 감시, 급기야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맥케이브는 결혼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운동과 다이어트를 결심.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내의 마음도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건데요. 반대죠. 이거는 저 아내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바람이 나서 몸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엄지척입니다. 이 분석력. 동치미 이런 데 섭외 오겠는데요? 거의 전문가인데? 이런 맥케이브의 마음도 모르고 에린은 더욱더 그를 의심했고요. 더 의심. 이혼까지 거절당하자 이같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맥케이브.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만 충격. 아내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고요. 이거 예상 못했지? 이거 예상 못했지 이거는. 야, 나도 바람을 내가 피니. 졌다. 그리고 남편 맥케이브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로 돌변. 남편을 희생시키고 얻은 사랑과 돈으로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너무 가슴 아픈 거는 그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를 했던 저 노력들. 내 스스로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2013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 창밖을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리아 투오히. 자,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뭐예요? 중지네요. 중지를 모았어요. 네. 아니, 저건 뭐 설명이 좀 그런데 누가 아니. 봐도 의미는 알겠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니 저게 저 크기를 보세요. 저게 거의 2층 높이에 거의 다 있는데? 저 규모를 봐요. 조각 작품을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여기 우리 옆에다가? 천장만 한 거야 지금 네. 이거.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운 사람은 바로 리아의 전 남편 알렌 말코비치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 저 모양 동상은 저거밖에 없잖아요. 예, 사실 이 말코비치는 아내 리아의 불륜으로 이혼. 이후 리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러자 말코비치는 이젠 전 부인이 된 리아의 바로 옆집으로 굳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7,000,
한화 약 740만 원을 들여서요. 전 부인 리아의 집에서 잘 보이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 약 3.6m 높이의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동상 아래 정신성의껏 저렇게 조명을 때렸습니다. 야간에 더 잘 보인다. 야, 조명 때리니까 더 기분 나쁘다. 덕분에 리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손가락 욕설 동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가 쪼잔해, 너무 유치하네, 뭐 내 돈 내서는데 무슨 상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공개에 망신시키는 데는 성공한 말코비치는 아, 이건 빌어먹을 불륜남에게 보내는 겁니다. 손가락 욕설 동상은 전 부인 리아가 아닌 불륜남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요, 자기 인생. 아유, 이웃끼리 저렇게 하면 얼마나 아니 근데 불편할까. 나는 절로 이사 가면 불륜남을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더 더럽지 않나? 그러니까 볼 때마다 굳이 자기도 저 화날 불륜을 텐데. 왜 가? 2020년 7월 14일 영국 채셔주 모두가 잠든 새벽 이웃집 문을 두드린 한 여성. 제가 아무래도 남편을 죽인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50대 여성 코린나 스미스였습니다. 죽인 것 같은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이웃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에 도착했을 때 사건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남편 마이클 베인스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울부짖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끈적한 액체가 흥건했습니다. 마이클에게 화상을 입힌 액체의 정체는 놀랍게도 설탕물. 그리고 정말로 끔찍한 건 그의 아내 코린나가 의도적으로 그의 얼굴에 펄펄 끓인 설탕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네. 화상을 더 심하게 하려고 설탕물을 부은 거거든요. 왜 이게. 그 뭔 영화였어? 설탕물이 잘 안 씻겨 나간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얼굴에 들러붙잖아요. 그 뜨거운 상태로. 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원에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는데 아, 여봐. 하지만 코린나는 38년이나 같이 산 남편을 왜 죽이겠어요? 그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이게.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죽일 의도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해? 저거는 진짜 연구한 건데 거의. 뭐 바람 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를 들었는데? 자, 두 사람의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건 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마이클이 소아 성애자라는 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있기 전날 코린나가 딸에게 들은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린 시절 본인과 남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소문이라 그래서 낭설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소아 성애자였던 얘기군요. 그 내 애들한테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영영 물음표로 남게 됐고요. 재판부는 어떤 경우라도 코린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이제 본인이 살인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7월 중국 난징. 44살 장 씨는 이혼과 사별을 겪은 뒤 지금의 아내 펜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번만큼은 가정을 꼭 지키리라 결심했습니다. 함께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알콩달콩 미래를 그렸던 두 사람.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인 펜이 생식기의 염증으로 고생하더니 구토와 가슴 통증까지 호소.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증상을 살핀 주치의는 일종의 독성 물질 중독 증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으신가요? 아 실수로 농약을 아내 몸에 쏟았는데 그것 때문에 중독된 것 같아요. 농약을 쏟았으면 진작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거나 뭐 그 씻어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어딘가 초조한 듯 의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던 장 씨.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사는 아내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장 씨를 추궁했고 그제서야 그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아내를 혼내주려다가 그만. 사실 자신이 아내의 속옷에 제초제를 발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뭐 혼을 왜 내, 아내를. 아니 제초제를 바르면 그게 혼이나 사람이 죽는 거지 그게. 그래.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함께 농장을 운영했던
두 사람. 장 씨는 농장 일을 책임지고 아내 팬은 외부 연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SNS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재미를 느껴 점점 남편을 등한시하기 시작. 이에 장 씨가 불평을 토로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장 씨는 SNS 채팅에 흠뻑 빠진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분노. 아내를 혼내주겠다며 잡초를 뽑고 남은 제초제를 아내의 속옷에 뿌렸던 것이죠. 심지어 장 씨가 사용한 제초제는 해독제도 없는 맹독성 제초제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염증이 심각해질 동안 자신의 잘못을 숨겼던 장 씨. 결국 아내는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했네 진짜로. 결국 장 씨는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왜 상해죄야 살인죄가 아니고? 한순간의 잘못으로 아내를 잃은 장 씨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그들이 꿈꿨던 행복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슬프다 이거. 2018년 미국 유타주 47살 남성 드웨이는 부부싸움 후 집을 나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들, 아빠 오늘 집에 가니까 엄마한테 집에 있으라고 전해줘. 뭐 화해하려고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준비한 건가요? 뭐 마지막이든 아니든 어쨌든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이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곧장 집으로 향한 유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충격적인 짓을 벌이고 맙니다. 안 돼. 바로 경비행기를 타고요. 자택을 향해 그대로 쾅 돌진. 유드의 집은 순식간에 초토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아내를 집에 있게 한 다음에 저렇게 했다는 거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거는 너무 위험하다. 저럴 경우에 이웃집에 불이 난다거나 저게 잘못돼서 다른 집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치. 사실 비행기를 저렇게 자기가 핀포인트 뭐- 조종하는 게 쉬운 거 그러니까. 아닌데. 사실 평소 유드는요. 아내 샌디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직전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샌디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고요.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유드는 반성은커녕 감히 날 경찰에 끌려가게 해? 가만 안 둬! 오히려 분노에 타올라 아내에게 복수를 결심. 조종사였던 유드는 곧장 공항에 가서 경비행기를 훔친 뒤 뭐? 아내가 있는 집을 향해 돌진했던 자기 것이죠. 것도 아니면서 훔친 거였어? 남의 비행기를 저렇게 부신 거야? 앞뒤 안 본 거죠. 모든 최악이 다 모여있다. 눈이 다 뒤집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은 죽었나요? 정말로? 당시 집에 있던 아내 샌디와 아들은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끔찍했던 사고를 낸 장본인 남편 유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기만 죽었네. 자기만 죽었어. 순간의 분노에 눈이 멀어 가족을 죽이려 했던 남자. 끔찍한 전쟁이 아닌 이해와 사랑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